정적을 살해하고 마약 밀매에도 가담한 대통령이 당선되는 수리남. 2년 전 권좌에서 물러난 데시 바우테르서 전 수리남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십 일용이라 했는데 무려 40년을 지켜온 권좌를 물러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0년간 군부의 실세로 권력을 장악한 채 범죄를 일삼아온 바우테르서는 정적 살해,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되지 않은 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캐러비안 라이프 등 현지 매체는 바우테르서가 수갑을 찬 채 감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시 바우테르서 수리남 전직 대통령이 군정 시절 정정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자 항소한 뒤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수리남 현 정권에서는 여론몰이와 함께 드디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며 한껏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하지만 40년 독재에 길들여진 수리남이 제대로 해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야 그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 양반이 아직도 감옥에 안 가겠다고 항소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 양반 나이가 77입니다. 한편 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교 국제사업 국제협력부 장관은 지난 14일 수리남 정부 사이트에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람딘 장관은 수리남은 지난 몇 년간 마약 운송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 드라마로 국가의 고통스런 과거가 상기됐고 다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을 벗긴 벗었나요? 그 밥의 그 나물은 아니고요. 바우테르서는 넷플릭스의 6부작 시리즈물 수리남에 등장하는 부패한 대통령입니다. 극중 이름은 델리아노 알바레즈. 드라마 속에서 그는 군부 쿠데타로 집권해 한국인 마약상 전효환과 결탁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인물로 그려졌었죠. 실제로 그 당시 육군 장교였던 바우테르서는 1980년 하사관 14명을 규합해 유혈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뒤 약 7년간 수리남의 실권자로 철권 통치한 독재자입니다. 이후 2010년, 2015년 두 차례 대통령에 당선돼 2020년까지 11년간 집권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 직후 수리남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혁명이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군부를 장악한 바우테르서는 이를 가혹하게 제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2년 12월 학살입니다. 군부 독재에 항의하는 청년 16명이 서방과 음모를 꾸며 쿠데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바우테르서가 본부로 사용하던 젤란디아 요새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15명이 총에 맞아 죽고 1명만 살아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바우테르서는 사건 발생할 당시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019년 법원은 그가 해당 사건을 총지휘한 집단적 책임을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재임 중이었던 바우테르서는 면책 특권 덕에 수감을 피했고 현재는 항소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에 앞서 1999년 7월엔 474kg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네덜란드에서 1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바우테르서 집권 시기 수리남은 마약 카르텔과 부패가 들끓었죠. 네, 사실이고요. 수리남 저널리스트인 아난타 켐나즈는 바우테르서가 수리남을 장악한 지난 40년간 파벌끼리 분열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그의 실체를 냉철하게 조망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수리남 사회가 이 충격적인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켐나즈는 친애하는 미스터 바우테르서라는 제목의 60분짜리 사회 고발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최근 시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수리남이 1950년 한국전쟁 참전국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넷플릭스 드라마로 관심이 높아진 국가 수리남은 남미에서 가장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로 브라질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의 1.6배지만 인구는 강서구 수준인 60만 명 미만입니다. 2019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5,420달러로 전 세계 97위에 해당하죠. 파라과이 투발루보다 낮고 한국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수리남까지 거리는 15,391km로 미국 뉴욕보다 먼 거리입니다.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네덜란드령 기아나로도 불렸던 수리남은 1975년 분리 독립한 뒤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교민은 50명 내외고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수리남 수출은 641만 달러, 수입은 351만 달러 수준으로 교역량은 미미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주수입 품목은 수리남 목재 주수출품은 밀림 개간용 중장비이고요. 드라마에서 묘사된 홍어 수입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수리남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네덜란드 식민지로서 115명을 파병한 바 있습니다. 2009년제 수리남 한인회에 의해 수리남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탑도 건립됐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배영 100m 결승전에서 수리남의 앤서니 네스티가 흑인 최초로 올림픽 수영 종목 금메달을 따내는 최대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부패 사슬을 끊고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바우테르서의 수감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당선된 현직 대통령 천 산토키의 관심사안으로 알려져 있죠. 산토키는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경찰청장 시절 12월 학살에 집중해 바우테르서의 유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때는 마약 밀매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단속으로 보안관으로 불렸기도 했었습니다. 12월 학살 피해자 측 변호사인 휴고 헤세드는 바우테르서는 항소 외에 다른 구제책이 없다며 법원은 징역 집행을 결단하고 용의자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암스테르담 뉴스는 수리남 당국은 여전히 바우테르서에게 충성하는 당원과 전직 군인 등 동조자가 많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상당수의 수리남 시민들은 바우테르서가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복역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당수의 수리남 시민들은 바우테르서가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복역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입니다. 역시가 역시인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